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의 Y입니다. 이번 영상은 호주에서 흔히 사용되는 패밀리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회사를 차리는 것보다 패밀리 트러스트, 즉 신탁을 세우는 것이 사업을 하면서 자산을 보호하거나 세금을 절약하는 데 더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웬만한 부자들은 하나씩 갖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자가 아니라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회사보다 셋업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이 많지 않다면 유지 비용과 세금 절약을 비교해보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트러스터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러스트라고 하면 보통은 패밀리 트러스트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패밀리 트러스트 외에도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닛 트러스트인데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할당량을 쪼개서 주주처럼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익 분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유닛 부분으로 할당된 부분을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밀리 트러스트인데요. 원래 용어는 discretionary trust라는 용어가 더 정통이나 대부분이 가족을 위해 이 트러스트를 설립하기 때문에 패밀리 트러스트로 많이 불립니다. 이 패밀리 트러스트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testamentary trust라는 것이 있는데 흔히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가끔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내용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 아들이 결혼을 하면 재산을 물려주라 뭐 이런 유언을 하는데요. 이렇게 유언장에 써진 대로 설립하는 트러스트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유언장을 집행하는 만큼 유언을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설립이 되지 않는데요. 이 트러스트는 상속을 각 개인에게 안 하고 트러스트에 한 후 유언장에 적힌 규칙대로 분배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모두 상속하면 돈을 홀랑 써버려서 남겨질 손주들이 걱정된다면 손주에게 물려줄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이런 신탁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 트러스트는 18세 미만에게 유리한데요. 이유는 패밀리 트러스트와는 다르게 미성년자에게도 어른의 세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성인의 세금 감면 구간인 18,200불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18세 미만 세금 감면 구간은 416불인데요. 그래서 성인의 감면 구간 18,200을 적용받으면 훨씬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18,200을 넘어가도 성인의 세율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성인 감면 구간을 주는 이유는 예를 들어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손주 학비에 돈이 꼬박꼬박 들어가게 하고 싶다면 그 학비에 이제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한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밀리 트러스트를 기준으로 왜 이 트러스트를 설립하는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러스트란 나 대신 돈을 보관하고 있는 신탁입니다. 여기 사례로 내 돈을 보관하는 킴 패밀리 트러스트를 설립했다고 칩시다. 이 김 가족 트러스트는 돈만 보관할 뿐 다른 활동은 할 수 없으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신탁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이 신탁 관리인이 보통은 회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탁 관리인을 영어로 이제 트러스티라고 하는데 회사를 굳이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빠가 트러스티로 들어가서 앉아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무슨 비즈니스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이 회사 아래로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아빠가 디렉터로 있으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보통 설립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면 이 비즈니스를 회사 아래로 등록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모두 트러스트에게로 넘기게 됩니다. 트러스트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모두 아래에 있는 베네피셔리들에게 매년 분배가 되는데요. 트러스트에서는 이익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한 해의 수익을 모두 그 해에 분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네피셔리로 김아빠를 비롯한 김엄마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 이렇게 베네피셔리로 들어가 있으면서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매년 분배받게 됩니다. 트러스트는 부자들의 자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의 세습이자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신탁 회사에서 화장품 장사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화장품을 잘 팔고 있다가 어쩌다 알러지가 크게 있는 고객을 만나서 이 화장품이 수를 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자산을 가진 트러스트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고 자산을 보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 경제활동을 한 킴 PTY LTD라는 회사가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영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뭐가 잘못되더라도 바로 이 바지 사장인 킴 PTY LTD가 되는 거죠. 하지만 자산은 모두 이 트러스트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운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이 베네피셔리들 또한 모두 안전하고 돈도 뺏기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는 디렉터 또한 안전하죠. 하지만 디렉터들은 회사 운영상의 배임 등의 문제로 소송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모두 베네피셔리들에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한 사람들은 이 회사의 문만 닫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회사인 이 컴퍼니만 설립하는 것과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회사의 돈을 이동하는 것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트러스트가 없이 그냥 회사만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모든 자산은 이 회사에 속해 있고 이익도 배당으로 분배하지 않으면 회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산을 날릴 가능성이 더 큰 것입니다. 두 번째 장점을 보겠습니다. 이 상속의 장점인데요. 회사를 운영하던 아버님이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엄마가 트러스트인 이 회사의 디렉터로 대신 올라앉으면서 다른 상속 절차나 재산 분배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자녀들은 계속 회사의 수익을 받으며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이동시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계속 영업을 하면서 트러스트에서 수익이 나면 이 김엄마와 자녀가 함께 분배를 해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절약이 있는데요. 큰 부자가 아니라도 트러스트를 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세금 절약입니다. 우선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킴 PTY LTD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그 해 한 해의 소득이 10만 불이 났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사만 설립했다고 하면 이 소득이 회사 아래 소득이기 때문에 컴퍼니 텍스 30%를 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킴 패밀리 트러스트로 돈이 넘어가면서 이 킴 패밀리 트러스트의 소득은 10만 불이 되었습니다. 베네피셔리가 한 명이라면 이 10만 불에 대한 텍스 24,497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베네피셔리가 3명이 되었죠. 이제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 1 이렇게 해서 3명에게 이 소득을 분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분배할 때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텍스 테이블을 보시면 18,200불까지는 세금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18,200불을 넘어서는 구간부터 37,000불까지 19%의 세금을 내는데요. 요 이제 세금 구간을 잘 쪼개서 이익 분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0만 불을 첫 번째 18,200불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구간으로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녀 1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자녀로 예상을 하고 분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18,200불을 김아빠 그리고 김엄마가 또 18,200, 또 자녀까지 18,200불을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분배하고 나니까 소득이 54,600불을 분배했는데요. 아직도 45,400불의 소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 분배해야겠죠. 분배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세금을 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계산을 잘 하셔서 이 37,000까지 19%의 세금만 내는 이 구간만큼만 소득을 더 분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아빠에게 18,800불을 더 분배하면 이제 37,000불로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 김아빠가 내는 소득세는 37,000불에 따른 3,572불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그 다음 김엄마도 또 37,000불에 맞춰서 세금을 계산하면 역시 3,500불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제 자녀에게 분배되는 금액은 7,800불로 줄어들었습니다. 총 금액 10만 불에서 이렇게 다 분배를 하고 나니까 7,800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총 소득은 26,000불로 텍스를 1,482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소득 10만 불에 대해서 한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간다면 24,400불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제 이 10만 불에 대한 소득세는 8,600불로 확 줄어듭니다. 물론 이 자녀에게 보통 분배를 할 때 엄마 아빠들이 실제 돈을 주지 않고 이제 다 자기네들이 가지죠.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딱딱 분배를 해서 통장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했다고 해도 사실 뭐 아빠 통장에 다 돈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합시다. 엄마, 나는 이 돈을 다 가져가겠어. 그런데 엄마가 이것은 세금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진짜 네 돈이 아니야. 그런데 자녀가 사춘기니까 이제 엄마 아빠에게 반발을 하면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 엄마 아빠가 포기를 하고 이 소득, 신고한 소득을 그대로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가족 간의 싸움이 되는 거고요. 여하튼 이제 절세를 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득을 분배하기 위해선 미리 텍스 플래닝을 해서 트러스트 디드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배분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가족 신탁인 패밀리 트러스트에는 소득 분배가 가능한 사람들이 가족들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요렇게랑 물론 이제 손자, 손녀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그들의 배우자들도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 말고 회사도 들어갈 수 있는데 나의 가족들이 갖고 있는 회사의 경우, 즉 가족이 100% 주주일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 분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트러스트의 장단점, 아까 성격은 보았고요. 장단점은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회사에 비해서 50%의 CG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보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 50%의 CGT를 그냥 개인처럼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보셨듯이 상속이 용이하고 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트러스트도 설립하고 회사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셋업 비용이 더 비싸고 어떤 일이 생길 때는 트러스트 디드를 통해서 이제 매년 수익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익을 반드시 분배해야 되는 트러스트로서는 매해 그 트러스트 디드의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 해에 수익을 분배 안 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텍스가 46% 이상이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그 해에 수익이 나면 그 해에 다 분배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트러스트의 장단점 알아보았고요. 시청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